타브라 기억의 오류. 감옥에서의 첫날 밤은 길었다. 어둠은 완전했고 침묵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무릎을 끌어안고 턱을 무릎에 묻고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옆 감방에서 다니엘의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숨소리. 그는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잘 수 있는지 신기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포기한 걸까? 나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였다. 아니, 보인다고 생각했다. 너무 어두워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천장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언니는 지금 어디 있을까? 왕을 찾아갔을까? 범인을 찾고 있을까? 아니면 나를 구하러 올까? 아니, 언니는 오지 않을 것이다. 언니는 이미 말했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하자고. 그리고 언니의 방식은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냉정하게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선택만 하는 것. 나를 구하는 것은 그런 선택이 아니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섭섭했다. 언니라면, 예전에 언니라면 올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언니는 다른 사람이었다. 아니,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엘리제라는 인물을, 권력을 쥔 냉혹한 귀족 여인을. 나는 눈을 감았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넌 언니를 원망하고 있어. 나는 눈을 떴다. 그 목소리, 나를 설명하는 목소리. 아니야. 나는 중얼거렸다. 원망하고 있어. 언니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해. 아니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야. 언니는 선택했어. 너 대신 자기 자신을.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넌 알고 있어. 네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는 걸. 넌 언니를 버리지 않았을 거야. 닥쳐. 그게 너를 약하게 만들어. 감정이, 연민이, 인간성이. 닥치라고! 나는 소리쳤다. 다니엘이 깼다. 아리엘, 괜찮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혼자 말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해?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언니 생각. 언니? 엘리제. 아니, 진짜 이름은 달라. 우리는. 나는 말을 멈췄다. 뭘 말하려 했지? 언니의 진짜 이름이 뭐였지? 나는 집중했다. 기억을 되짚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언니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이상해. 나는 중얼거렸다. 뭐가? 언니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원래 이름이 엘리제 아니야? 아니야. 그건 이 세계에서의 이름이고 진짜 이름은. 나는 다시 집중했다. 하지만 여전히 떠오르지 않았다. 공백만 있었다. 언니 얼굴은 떠오른다. 목소리도 떠오른다. 함께 있던 순간들도 떠오른다. 하지만 이름만은 없었다. 마치 누군가 지워버린 것처럼 이야기가. 나는 속삭였다. 이야기가 지운 거야. 내 기억에서. 왜?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머리를 짚었다. 다른 기억들도 확인해봤다. 우리가 살던 집 떠오른다. 우리가 함께 읽던 소설 떠오른다. 그날 떨어지기 전날 떠오른다. 하지만 세부 사항이 흐릿했다. 집 주소가 뭐였지? 기억나지 않는다. 소설 제목이 뭐였지? 확실하지 않다. 그날 우리가 무슨 대화를 했지? 분명히 나눴는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졌다. 기억이 사라지고 있어. 진짜 세계의 기억. 점점 희미해져. 다니엘은 침묵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이야기가 널 흡수하고 있는 거야. 무슨 뜻이야? 넌 원래 이 세계 사람이 아니잖아. 밖에서 왔어. 하지만 이야기는 널 자기 일부로 만들려고 해. 그래서 네 과거를 지우는 거야. 네가 완전히 아리엘이 되도록. 나는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럼 나는 사라지는 거야, 진짜 내가? 모르겠어. 하지만 저항해야 해. 기억을 붙잡아야 해. 어떻게? 말해. 계속 말해. 기억을 소리내어 말하면 더 오래 남을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언니와 함께 살았어. 작은 집에서. 2층이었고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었어.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소설을 좋아했어. 같이 읽었어. 밤에 침대에 누워서 언니가 먼저 읽고 나한테 추천해줬어. 눈물이 났다. 그날 언니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 창가에서. 그리고 나무를 봤어. 흔들리는 나무를. 그리고 기억이 끊겼다. 그 다음이 뭐였지? 우리는 어떻게 여기 왔지? 사고? 아니면 다른 뭔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안 돼! 나는 울었다. 잊어버리고 있어. 이미 많이 잊어버렸어. 다니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왔다. 복도 끝에서 빛이 새우며 들었다. 희미한 빛이었지만 어둠을 조금 밀어냈다. 경비병이 왔다.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을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다. 매고. 나는 먹지 않았다. 경비병은 다니엘 감방으로 갔다. 똑같이 빵과 물을 줬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 신문 있어. 준비해. 다니엘은 대답하지 않았다. 경비병이 가고 나서 다니엘이 물었다. 넌? 나도 신문 받겠지. 뭐라고 할 거야? 모르겠어. 진실을 말할까? 무슨 진실? 내가 밖에서 왔다는 것. 이 세계가 이야기라는 것. 다니엘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어떻게? 거짓말해. 뭐라고? 거짓말하는 거야. 살아남으려면. 나는 빵을 집어들었다. 한 입 물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 자체가 없었다. 그저 덩어리일 뿐이었다. 넌 어떻게 할 거야? 다니엘에게 물었다. 나는 진실을 말할 거야. 왜? 이미 죽을 거니까. 적어도 진실하게 죽고 싶어. 시간이 흘렀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왔다. 그리고 그들이 왔다. 병사 둘이 내 감방 문을 열었다. 나와. 나는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계단을 올라갔다. 지상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눈을 가늘게 떴다. 성안신문실로 끌려갔다. 문이 열렸다. 방 안에는 탁자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있었다. 탁자 뒤에 고문관이 앉아 있었다. 어제 그 남자, 그 옆에 서기가 서 있었다. 팽과 종이를 들고 있었다. 아니야. 고문관이 말했다. 나는 탁자 앞 의자에 앉았다. 고문관은 나를 바라봤다. 한참 동안 이 이름, 에리얼. 성은? 나는 망설였다. 아리엘의 성이 뭐였지? 소설에 나왔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없어요. 없다고? 고아예요. 고문관은 뭔가를 적었다. 다니엘과 무슨 관계? 친구예요. 얼마나 친한? 가까워요. 연인? 아니요. 하지만 가까워? 친구라고 했잖아요. 고문관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왕자를 알았나? 아니요. 한 번도 본 적 없어? 멀리서 본 적은 있어요. 행렬 같은 거. 대화한 적은? 없어요. 고문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왜 다니엘이 왕자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소문이 있지? 모르겠어요. 넌 그 비밀을 아나? 아니요. 거짓말. 고문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넌 알고 있어. 내 눈빛이 말해주고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그럼 왜 다니엘을 만나러 갔어? 감옥까지? 걱정돼서요. 왜 그냥 친구인데? 친구도 걱정할 수 있잖아요. 고문관은 일어섰다. 탁자를 돌아 내 옆으로 왔다. 의자 뒤에 섰다. 에리얼. 네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그걸 알고 싶어. 나는 입을 다물었다. 말해. 그럼 너도 다니엘도 살 수 있어. 정말요? 내 말을 믿어.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그의 눈에는 거짓이 있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고문관의 표정이 굳었다. 뭐? 당신은 우리 둘 다 죽일 거예요. 말하든 안 하든. 고문관은 웃었다. 똑똑하네. 그는 서기를 봤다. 기록해. 피의자는 비협조적임. 추가 신문 필요. 서기가 적었다. 고문관은 문을 향해 손짓했다. 데려가. 병사들이 나를 끌고 나갔다. 복도를 지나는데 다른 신문실 문이 열렸다. 다니엘이 나왔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다니엘의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입꼬리가 찢어져 있었다. 그들이 그를 때린 것이었다. 다니엘! 나는 소리쳤다. 병사가 내 팔을 비틀었다. 조용히 해. 다니엘은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감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니엘, 괜찮아. 옆 감방에서 대답이 없었다. 다니엘? 응. 목소리가 약했다. 많이 다쳤어?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뭐라고 했어? 신문에서? 아무것도. 그래서 맞은 거야? 응. 나는 창살을 붙잡았다. 미안해. 왜? 내가 널 찾아와서. 내 잘못 아니야. 다니엘은 기침을 했다. 피를 뱉는 소리가 들렸다. 다니엘! 괜찮아? 그냥 좀 쉴게. 그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벽에 기대앉았다. 눈물이 났다. 이건 내 잘못이었다. 내가 그를 도우러 와서 내가 의심받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 둘 다 여기 갇혔다. 언니 말이 맞았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됐다. 냉정해야 했다. 그랬다면 적어도 다니엘은 혼자 죽었을 거다. 나는 살아남았을 거다.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었을까? 나는 모르겠다. 더 이상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넌 후회하고 있어. 당연하지. 나는 중얼거렸다. 내 선택을, 다니엘을 찾아온 것을 알아.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럴지도. 왜냐하면 그게 너니까. 그게 네 역할이니까. 역할이 아니야. 그럼 뭐야? 내 선택이야. 목소리가 웃었다.
선택과 역할의 차이가 뭔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넌 네가 선택한다고 믿어. 하지만 그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어. 내 성격이, 내 가치관이, 내 과거가 널 특정 선택으로 이끌어. 그게 역할과 다른 게 뭐야? 언니도 마찬가지야. 언니는 냉정하게 선택해. 하지만 그것도 언니의 역할이야. 언니 성격이, 언니 가치관이 만든 역할.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결국 우리는 모두 정해진 대로 움직여. 자유의지라고 믿는 것도 사실은 프로그래밍된 반응일 뿐이야. 나는 귀를 막았다. 닥쳐. 제발 닥쳐. 목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언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범인을 찾았을까? 왕을 설득했을까?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까? 나를, 우리를, 이 모든 것을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우리의 기억은 점점 지워지고 있었다. 진짜 세계의 기억이, 진짜 우리의 기억이. 그리고 곧 우리는 완전히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이었다. 아리엘과 엘리제로, 원래의 우리는 사라질 것이었다.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은 채.